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각도의 곽상준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귀하신 몸이까지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실상 저는 뽀록구고 여기 계신 분이 진정한 정통파 아니겠습니까? 네, 1파, 네, 1파 김일구. 네, 하나 궁금한 게 저거 있어요. 항상 네. 궁금했던 건데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셨죠? 학창 시절이라면 언제죠? 대학교 때가 궁금해요.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는 물어볼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네, 대학교 때는 제가 이게 해도 되나? 네, 괜찮아요. 평균 학점 이런 거 이야기해도 돼요? 뭐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성적은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아, 학교 학과 성적은. 네. 고등학교 다른 때까지 공부를 좀 많이 하느라고. 그렇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김일구 상무님 가끔 보면 가끔씩 그 얘기가 정통파로 흘러가다가 안드로메다로 가끔씩 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게 김일구 상무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금융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군사 전문가 같은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제가 이제 워낙 관심이 폭넓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학교 공부로는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재미없으니까 난 딴 거 좀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건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게 이쪽 영역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네. 저는 요 우물을 파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건 어느 순간 요만큼 파고 들어가면 네. 흥미가 떨어져요. 그렇지. 그거보다 여기도 파다가 저기도 파다가 여기도 네. 파다가 아 저게 진짜였네. 그럼 네. 다시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더 깊게 파는 거죠. 네. 예. 그래도 딴 데 가서 파고 이런 식으로 네. 여기저기 좀 많이 파봅니다. 네. 관심이 좀 넓은 거죠. 네. 제가 이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천재 까라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문의 폭이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교수들 중에서도 진짜 공부 잘하는 교수들은 이 폭이 넓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뭐 지리학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회학자도 됐다, 뭐도 됐다, 막 이렇게 퍼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잠깐 여쭤보고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군사력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끔씩 군사력 얘기, 얘기, 뭐 미사일 뭐 이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네. 그 왜 하실까요? 그 얘기를? 그게 그때 상황에서 이제 그때 이게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죠.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권 경쟁이라는 예, 게 네,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일 거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뒤에는 훨씬 더 국가의 전략이 개입돼 음. 있는데 국가의 전략의 핵심은 네, 나중에 우리가 혹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전쟁을 안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그런 시각이 팽배해요. 작년에 이미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그렇게 보고하기도 했는데 네. 전쟁을 하면 지진 않겠지만 이긴다고도 판단할 수 없다. 중국하고. 그거는 뭐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그런 네. 것이죠. 왜냐하면 무기 체계가 이미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무기를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개발을 했어요. 미국이 네. 개발하지 못한 무기 체계를. 네, 이렇게 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네.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전 세계 모든 정책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막는 특히 네. 이게 5G부터는 넘어가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가겠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중국이 따라오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죠.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면 중국하고 굳이 지금 단계에서 첨단 기술 영역에서 갈라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로, 물론 모든 군사력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전략적인 무기에서 끝까지 가 있는가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네.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역시 하나를 여쭤보면 이렇게 열을 대답하는 스타일이 너무 편해, 너무 좋고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그럼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세계 금융을 휘감고 있고 패권을 잡고 있는 이 달러 그리고 달러 기축이라는 게 결국은 금융 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탈리하게 전 세계의 권력과 관계되어 있고 가장 민감한 부분 하나는 군사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데 예. 사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만든 물건과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네. 원유든 뭐든. 근데 기축통화국은 그냥 종이에다가 표시만 해서 그렇죠. 달러화 이렇게 해서 찍으면 돼요. 그렇죠. 그걸로 구매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적인데 기축통화는 그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력이 돼야 돼요. 당연히 경제력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군사력.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네. 그 다음에 이게 돈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든 국내 사람이든 그 돈을 자기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네. 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돈이니까 경제만 생각하는데 예. 그냥 돈이 아니고 기축통화면 옛날에 영국도 그랬습니다만 이 세계의 패권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네. 있었죠. 네. 미국도 그 지위를 잃게 된다면 달러화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뭐 모든 자원을 갖고 있고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자원은 달러화인데 이걸 잃고 나면 미국의 네.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파란이 일을 것 같아요. 전쟁이 한 번 더 나든가. 그런 생각도 종종 들던데요. 너무 엉뚱한가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 다만 이런 게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 예. 이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래서 두 나라가 그런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이쪽으로 갈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음흠.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사실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 핵심적인 요소는 연료,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달러화가 달러 기축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거래 요소 중에 하나가 석유 패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변동이 물론 석유 패권에서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동안 갖지 못했던 2차 전지의 그 에너지 밀도가 석유를 점점 쫓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에너지의 축적량을 상당히 가지게 되어서 무기 체계를 2차 전지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도 파란이 한번 일 수 있겠네요. 근데 모든 건 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에너지만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는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인 것 너무 먼 같고. 얘기다. 네. 예. 그리고 에너지 문제는 음. 훨씬 더 복잡한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복잡한 네. 미국이 에너지를 예전에 중동에서 의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미국이 하던 행동은 이 에너지 수송을 안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군사력을 전 세계에 퍼뜨려 놓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 네. 나라에 간섭을 하고 이런 네. 행동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반미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예, 예. 근데 중동에 대한 미국의 의존은 이제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렇죠. 자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질서 유지, 뭐 세계 경찰 국가 이런 데서 빠져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네. 트럼프가 뭐 미군을 여기저기 철수한다라는 압박도 하고 실제로 철수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도 네. 세계 질서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데 그게 뭐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패권이 바뀌고 이런 문제는 지금은 아니죠. 시간은 뭐 당연히 많이 걸릴 거로 저는 보는데요. 에너지의 요체가 바뀌면 문명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를 예. 제가 아직 좀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서 당연한 것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명의 핵심은 에너지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다만 우리가 그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도 유가가 뭐 낮고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 가격을 높게 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쵸? 물. 맞아요. 하루도 없으면 우리 못 살거든요. 근데 물의 가격은 얼마나 낮습니까? 네. 다이아몬드 음. 없어도 살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나 가격이 비쌉니까? 참고로 이렇게 저는 보면. 다이아몬드가 없네요. 루비까지, 그 큐비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꼭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미래를 이야기해 볼 때 중요하다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이제 마감하고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돌아오는 주간에 FOMC의 드디어 회의가 또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르고 달랬다. 시장을 어르고 달래고 계속 보모 역할을 그동안에 잘 해주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도 또 보모 역할을 할 것이냐가 의문인데요. 일단 6월달 중순 이후로 늘었던 총 자산은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준 상태로 그냥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데 과연 연준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로 생각하세요? 그 6월 달에는 주가가 그때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때 네. 코스피도 뭐 2200 근처에 있다가 2050까지 이제 뭐 불과 2, 3일 만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때가 FMC 6월 초에 FMC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시장은 뭐 기대를 했죠. 마이너스 네. 금리 정책이든 뭐든 추가적으로 뭐 하겠다고 내놔라 그랬는데 네. 전혀 그런 이야기 그렇지. 없이 냉랭하게 끝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FMC 끝난 그날부터 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훅 2, 3일 빠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FMC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게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날니까 끝나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빠지고 사흘째 월요일까지 빠지는데 그때 연준이 아침에 시장 개입이 들어왔어요. 네. 그 회사채 직접 매입하겠다. 네네. 처음에 오전에 나온 게 기업 대출을 하겠다였는가 하여튼 그날 오전 오후에 두 개를 해놨는데 예. 오전에 내놓은 걸로는 하락은 막았는데 음흠. 이게 이제 보합권까지 가더니 상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오후에 가서 또 하나를 더 내놓으면서 결국은 이거 플러스로 만들어 놓았어요. 네. 그걸 본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이걸 우리가 흔히 연준의 풋옵션 이랬는데 떨어지면 무조건 연준 들어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예, 예. 가격을 보합해서 막는 게 아니고 굳이 끌어올려놔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다 됐고 그냥 연준만 믿고 가면 된다 네. 이런 식의 생각을 만들었던 게 6월 13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네. 그 이후로부터는 주간 단위로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지난주에 나스닥이 한 3.2% 떨어졌는데 요때 한 2%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다음부터는 2% 이상 주가가 일주일 동안에 나스닥이 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예. 많이 네. 떨어진 게 한 1.2%뭐 그럴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심 없이 이제 시장이 네. 달려온 것이죠. 맞아요. 영원히 갈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미 잭슨홀 미팅에서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우리 그거 안 하려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점잖게 다른 식으로 돌려서 예. 우리 고용에 신경 쓸 거고 물가는 좀 올라가도 그냥 방치하려고 이랬는데 네네. 더 이상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가로를 쳐서 이야기를 안 한 것을 불과해요. 숨겨놨고, 품속에 숨어놨고, 딴 얘기는 했는데 품속에 그렇죠. 있었다. 고용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기조연설을 한 파월 연설문을 쭉 읽어보면 네. 많은 부분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정책 목표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럼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뭐 인플레이션이고 고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 Fed Listens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그냥 일반인들한테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원래는 연준은 전문가들 그렇죠. 의견을 들어서 정책 결정하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는 그냥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지난 10년, 20년 동안 미국의 고용이 증가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이 가면서 사람들은 행복했고 우리는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맞아요. 이게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해서 주가 끌어올린다고 되는 문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이 고용에 방점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 금융시장은 그냥 사소하게 받아들였지만 처음에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 조정은 시작됐어요. 그죠? 8월 말에 백순을 미팅 있고 난 곧바로 그때부터 이 조정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날은 조용했어요. 이게 그 이틀 하잖아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하는데 목요일 날 연준 의장이 아침에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네네. 뭐 그러고 이제 그때는 잠깐 조용했는데 그 주까지는 조용이고 그 다음 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연준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잠깐만 이거 아무리 내용을 읽어봐도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어 이런 것이죠. 네. 저기 뭐 그러면서 금리는 낮게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했었죠. 다른 사람들도. 그거는 뭐 예. 실물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네. 필요한 거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때 이제 발표된 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거 실물 경제 충격이 오래 간다. 네. 오래 간다. 근데 우리는 고용에 신경 쓰겠다. 예. 다른 목표는 그냥 물가? 물가도 별로 신경 안 쓰려고 그냥 네. 고용만 신경 쓰겠다. 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좀 이상한 정책이 금융시장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정책이 아니 뭐 양적 완화 이런 거에서 금융시장에 돈 안 주고 자꾸 저기도 돈을 줘요. 네. 데이스트리트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급여 보호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뭐 중소상공인들한테 돈 주고 이러는데 네. 금융시장은 아니 연준이 뭘 저런 거라나 연준은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거 아니야 늘 그렇게 생각해도 욕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뭐 금융시장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기다 돈을 쓰면 여기다가 돈을 안 쓸 수도 있나?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난 지난주부터 이게 확인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나스닥이 주간 단위로 지난주에 3%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시 월요일 날은 미국이 쉬었네요. 그죠? 노동절로 쉬고 화요일 날 문을 열었는데 주가가 나스닥이 그때 한 4% 이상 떨어졌죠. 하루 만에.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맞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월요일 날 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네. 연준이 이게 생각이 바뀐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캐나다 중앙은행도 말이 바뀌어 있어요. 네. 어제 20이 됐습니다만 20이도 이게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요. 네네.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게 중앙은행들이 다 생각을 이제 바꿨구나. 이게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유동성 공급했더니 뭐 물론 시장이 무너질 때는 어쩔 수 없이 했겠죠. 근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생각은 아닌가 보구나. 네네. 한가한다는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차츰차츰 굳어가는 생각은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애가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탈 때 어린애는 자빠지니까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워낙 체력이 안 좋은 애가 자전거를 타려니까 그래서 계속 잡아줬고 처음엔 두 손으로 잡아주다가 조금 달려오니까 한 손으로 잡아줬는데 놀까 말까 했는데 넘어질 것 같을 때 꽉꽉 잡아주고 했었는데 이번에 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예외 없이 3월 중순 이후로 개입이 있었는데 이번엔 개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장이 가다가 있는 줄 알고 뒤를 싹 돌아봤는데 없어. 이때 이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 연준은 아무리 그래도 그냥 자빠지지 않고 혼자 잘 자전거가 가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자체 동력으로. 근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또다시 충격을 받아서 자빠진다면 과연 개입 안 할까요? 심하게 떨어지면 당연히 개입하죠. 그거는 뭐 중앙은행의 기능이고. 근데 그게 뭐 사실 1, 20%는 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뭐 2, 3%에서 개입 안 했고 지금 10%에서 개입 안 했는데 나스닥 10%에서 개입 안 했는데 뭐 이 말은 당신들이 얼만큼 뭐 떨어지면 개입할지 우리는 모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 정도면 그냥 시장이 건강한 조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믿지 말고 한번 해봐 이러는 건데 시장은 너밖에 믿을 우리 보고 뭘 믿으라고 경제 안 좋다며 우리 보고 뭘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야 뭐 이런 걱정도 좀 해요. 그렇죠. 너무 의존적인 것 같다는 느낌. 특별히 미국 시장 이번에 저도 이제 풀어줄 때 이렇게까지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주고 이렇게까지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연준이 타락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실물 경제 꺾이는 거 보고 이해는 됐어요. 연준이 그렇게까지 많이 푸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젖먹이 어르고 달래듯이 계속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가 보죠. 지금 연준이. 일반적으로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이것의 시작은 1987년 블랙만데이 때 불과 하루에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23%씩 빠지던 그날 그 그린스펀이 취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린스펀은 당시에 굉장한 매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는데 볼커가 물러나면서 좋던 분위기가 그린스펀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싸해진 거죠. 당시에 금리 인상을 막 시작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린스펀은 뭐 그냥 거침없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금융시장이 어느 날
그린스펀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때 그린스펀이 곧바로 항복을 선언하죠. 네.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은 그린스펀, 그다음 버냉키, 뭐 그다음에 옐렌, 지금 파월에 이어질 때까지 주식시장이 빠지면 개입한다. 그리고 사실 미국은 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관리하고 그래서 경제를 관리한다 그러지만 네. 핵심은 주식시장 관리입니다. 음. 미국은 주식시장이 워낙 커요. 그렇죠. 예, 네. 워낙 크고 뭐 미국의 GDP가 한 20조 달러 되거든요. 네. 20조 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이 GDP의 시가총액의 GDP의 한 160% 정도가 되니까 최근에 180% 넘었다고. 180%.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가계 그 실물재산 말고 금융재산의 절반은 주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올라가면 미국 사람들은 부가 증가하고 근데 집값이 높아진다고 소비는 안 하죠, 그죠? 그렇죠. 그 네. 집 팔아가지고 뭐 딴 데 이사 가봤자 거기도 가격 올랐는데.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계속 집을 살려고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 한 채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왜냐하면 이거 팔고 딴 데 가봤자 올랐으니까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요거 저기 시멘트 요만큼 떼가지고 팔고 소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주식은 이게 뭐 내가 이 주식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씩 팔아서 소비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GDP의 70%나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 소비가 돌아가야지만 미국 경제는 돌아가죠.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이 GDP의 30%를 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만 돌아가는 경제거든요. 네. 네. 이때 미국은 이제 주가를 잘 관리하면 예. 주가를 잘 관리하고 고용을 잘 관리하면 경제는 그냥 잘 돌아가는 그런 경제거든요. 네. 이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고용과 주가, 근데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말은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1987년 이후로 그런 의심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최종 목표는 주가의 관리라는 네, 겁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떨어질 때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게 네. 가격이 너무 높다가 떨어지는 거면. 근데 네. 가격이 너무 낮은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이건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반드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음흠. 사람들이 야 연준이 저렇게 나오네 해서 더 끌어올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러면 연준은 그 다음에는 손을 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다시 뭐 그 자리를 찾아가는 연준하고 화해하는 자리까지 돌아가는 그런 게 시간을 좀 걸리면서 일어나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때는 너무 급했고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을 살지 몰랐던 거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새로운 현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고 돈을 엄청나게 퍼부었는데 네네. 그럼 시장에서 돈이 돌아 주가 올라가면 곧바로 뺄 거냐?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거는 예. 뭐 장난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네. 중앙은행이. 그래서 네. 서서히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기점이 잭슨홀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거는 얘기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도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이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이라는 존재가 정말 주식시장을 받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정말 너무 뼈저리게 현장에서는 그것들이 와닿았고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김용 상무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거구나. 다만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말을 못하고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설마 중앙은행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뭐 이런 느낌?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다른 나라들은 주식시장에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미국은 예전부터라도 워낙 주식시장이 크고 중요했어요. 네네. 때문에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할 때도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주식시장 붕괴가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식이에요. 그 정도의 나라입니까? 예, 1차 네. 대전 때는 예. 1차 대전이 갑자기 발발하니까 미국이 거래소 문을 닫아버려요. 맞아요. 거의 한 달, 3개월 3개월 닫아, 예, 굉장히 긴 기간 닫았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 왜 그렇게 문을 닫았냐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꽤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기 유럽이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돈 빼가야 되니까. 돈 빼가면서 이게 분기가 일어나면 예. 미국 경제도 sak살난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네. 뭐 미국도 엉망이 돼버리는 수가 발생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주식시장 문을 닫아버리죠. 네. 그리고 뭐 2차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미국 개인들이 국민들이 주식시장에다 돈을 많이 넣어놓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부가 모이면 뭐 금괴를 뭐 집안에다가 담아놨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부가 모이면 주식시장 이런 데 돈을 넣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네. 전쟁을 한다고 주가가 폭락해버리면 국민들이 그러겠죠. 전쟁 왜 하나? 그렇지. 지지를 안 해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 수행이 안 돼요. 그렇지. 그리고 정권도 바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하려고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쿵론을 모아야 되고 예. 이번 전쟁으로 사람들의 부가 손상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이게 희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예, 물론 이걸 이제 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예. 사실 국민들이 주식을 많이 안 해요. 많이 예, 안 예. 하는 경우에는 굳이 뭐 이런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자기네들 삶이 현저하게 악화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굳이 네.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마다 다른 것이고, 음. 근데 미국은 확실히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조절을 왜 하느냐? 금리 조절 채권 가격 올리고 떨어뜨리는 것이냐? 네. 아니죠. 결국 그걸로 해서 주식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게까지 보신다고요? 금리를 조절해서 주식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으면 금리를 조절하는 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잘못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 금리를 조정합니다. 네. 어떤 그 겉은 번지르르한데 뒤로는 좀 문제가 많은 추악한 사람들의 이면을 지금 파헤친 것 같은 느낌이 진하게 듭니다. 미국의 실상이 이렇답니다. 아, 이게 추악한 면이 아니고 네. 이게 미국 경제의 핵심이죠. 예.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자기의 노후까지도 주식에 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령 뭐 DC형, DB형 이렇게 하면 보통 DB형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나의 노후를 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노후를 걸어놨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그걸로 가지고 자기 노후까지 맡겨놨는데 그러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주식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네. 아, 예. 여러분, 역시나 오랜만에 호쾌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죠. 머리가 막 쥐가 나시죠? 네. 가끔씩 이렇게 머리를 쓰셔야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겠어요? 먼거 할아버지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 앞에서 연설하고 그러겠어요?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가 아니고 대담인데 강의처럼 바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는 또 대담처럼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부 마치고요. 조금 이따 다시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